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조입니다. 애국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이제 박 대통령님에 대한 얘기로서 이제 방송이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회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마지막 회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계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한마디 건의사항도 드리고 또 저의 소감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될 수 있으면 한번 이 방송, 마지막 방송 한번 들어주셨으면 감사한 마음으로서 방송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방송은 제가 박정희 대통령님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참작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건설하실 때 우선 이승만 박사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미국 사람의 도움으로서 그 다음에 경제 발전과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과 국민을 위해서 경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현재까지 이렇게 발전시켜 왔죠. 그렇게 발전되어 온 나라가 지금 당시에 그 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였었죠. 근데 지금은 오늘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여러분의 대통령이 어, 어, 집권하시면서 오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는요, 전 세계에서 옛날의 강대국이 아니고요, 아주 10위권 밖에서 벗어나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역시 대한민국에는 국호가 없어지고요. 완전히 붉게 물들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간 쭉 그래도 그런 대로 지내오다가 막판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좌파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아주 끊임없이 그냥 막 떨어지는 그런 나락같이 떨어지는 나라가 되고 말았죠. 세상이 온통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와 야당은 붉은색이냐 노란색이냐 하는 정도에 갈라져 있죠. 왜 우리나라 일꼴이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흐름을 보면요, 모두 유고죠. 이승만 박사께서 망명을 시작으로 해서 감옥에 들어가든가, 내가 안 들어가면 아들이라도 들어가고, 총에 맞든가, 자살을 하든가, 뭐 그렇게 됐죠. 하나도 무고의 대통령 안 계시죠. 딱 한 사람 문재인 대통령이 남아 있는데요. 그분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만 사법부가 붉게 물들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법,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도 정신이 똑바른 검사와 판사들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죄를 지은 대통령은 들어가게끔 돼 있죠. 그러다 보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만 제외해놓고는 모두가 유고가 되는 식이죠. 왜 우리나라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그 대통령의 그 선례에 따라서 자살이냐, 감옥이냐, 총에 맞아 죽느냐,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이 시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벗어나야죠. 거기선 벗어나야죠. 왜 전래 대통령을 따라서
감옥이냐, 자살이냐, 총이 맞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되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부터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의 딸 되는 박근혜 대통령을 45년이라는 구형을 때렸죠. 특검에서 어마어마한 45년형, 전직 대통령 45년 형을 받고, 형을 받은 그런 대통령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45년. 어떤 기자가 물었죠. 어떻게 45년을 때렸냐? 그러니까 기계적이었다. 참, 그 말도 제가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용어죠. 기계적이었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계적이었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후에 다른 사람이 지시해서 했다. 그 얘기겠죠. 기계적이었었다. 45년 중에는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죠. 윤 대통령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정치인이나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 안 만납니까? 만나시죠? 왜? 국가를 위해서 만나는 거죠. 국가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잘 살 수 있느냐 하기 위해서 경제인들 만나고 정치인들 만나고 밑에 못 사는 사람 만나고 다 소통을 하시죠. 그게 대통령의 직업입니다. 대통령의 고난이 바로 그거죠. 여러 사람 만나고 많은 사람 만나서 국민의 고통도 알고 또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인들 만나서 또 어떻게 하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나 그걸 갖다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인데 윤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묵시적인 청탁으로 45년을 때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 양심의 가책이 되시죠? 저도 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묵시적인 청탁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더군요, 형사법에. 물론 압력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그렇게 했지만서도 그래서 승승장구해서 검찰총장까지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올카미에서 빠져나와서 몸을 깨끗이 씻고 여당으로서 여당 대통령이 되셨죠. 아,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잘못됐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나마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그 너굴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당 대통령으로서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과거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대통령도 그만큼 느끼셨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45년 묵시적인 탐탁 잘못했다. 이제 앞으로 나도 바른 생각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 눈에 보입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대로 끝나시겠습니까? 이대로 5년 채우시겠습니까? 여당도 좋고 야당도 좋고 그냥 적당히 무난하게 이렇게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역사의 윤석열 대통령은 무사하게 보냈다고 그렇게 역사에 이름 남기시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할 수는 없죠. 기왕에 문재인이 걷어차고 검찰총장직에서 걷어차고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는 그만큼 무슨 각오가 계시겠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대통령이 들고 계신 그 칼,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혼자만이 가지고 계신 고난의 칼입니다. 그 칼로선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그 칼이죠. 아무나 가지고 있을 수 없죠. 오직 대통령 한 분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칼, 지금 번쩍 들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칼을 쓰실 때가 됐습니다. 적당하게 들고 있는 칼을 내놓으시려면 도중하차하십시오. 도중에 대통령을 그만두시는 게 오히려 이름이 남습니다. 칼을 드셨으면 써야 됩니다. 그 칼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나무가 너덜너덜하게 썩어가고 지금 산불이 자라서 그냥 대한민국 뿌리가 다 흔들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 대한민국 어떻게 건국된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겉은 칼로서 모조리 쳐야 됩니다. 좌우 할 거 없이 그 썩어 빠진 나무 가지 다 치시고 잡철 다 치고 새로 대한민국이 싹 터가지고 아주 옛날과 같은 우리의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 쓸 수 있도록 하실 분은 대통령 한 분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분뿐입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들고 있는 칼 그대로 내려놓으실 바에야 도중하차하십시오. 아니면은 이래도 저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기록에 남습니다. 기왕에 드신 칼, 국민이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45년 때린 거 이건 이유가 아닙니다. 그건 다 용서가 됩니다. 그건 기계에 의해서 형을 내린 거니까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한번 멋있게 그 칼을 한번 써서 이 대한민국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저의 애국 채널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저로서 마지막 대통령께 간청하고 소원입니다. 돌아가신 대통령께서도 그걸 바라고 계실 겁니다. 저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 하는 걸 갖다 보여주시고 대대 역사에 대통령 이름이 올라가 환영받고 영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께 간청하고 대통령께 이 말씀드리고 바라는 그 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